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스탁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스탁은 룰루레몬입니다. 매력적인 자리가 맞았네 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룰루레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타이틀이 매력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웰스파고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룰루레몬이 역시 해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월가의 시각은 직전에 발표되기 전까지 물론 긍정적 의견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 좀 내려오면서 약간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발표한 수치를 보면 모든 전망이나 컨센서스를 좀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발표된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마찬가지인데 발표된 실적 보면 주당이 4.2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요. 4.4달러가 나왔죠. 예. 매출도 27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27억 7천 달러 정도 나오면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상은 주당 1.58로 뭐 이 정도였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 1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9억을 넘는 그런 수준이 좀 저절로 나고 있고요.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높은 1.9에서 2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세적으로 보면 연간에 대한 매출 그리고 연간에 대한 주당 이익도 모두 압도하는 분위기가 났거든요. 그만큼 지난번에 4분기에는 이제 다 괜찮았는데 재고가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비판하는 측은 재고가 줄어들면서 뭔가 좀 할인 판매를 많이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익이 늘어나는 것 자체, 또 재고가 줄어들었겠죠. 매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회사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에 매출을 더블을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런 자신감을 이제 피력했고 이 그림은 뭐냐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매출 추이가 되겠는데요. 연평균 수치를 보면 연평균 37% 정도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평균 37% 매출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연평균은 그냥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나 당연시 되겠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늦게 매출이 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매출도 연평균 34%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 점포에서 당연한 프랜차이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점에 갔더니 물건이 없다, 옷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다 재고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강남에 가면 여러분들 몸에 맞는 치수가 있습니다라고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뭐 멀지 않으니까 가죠. 사실 가고 지하철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대부분의 이제 서양은 이제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 있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해주겠다. 그래갖고 집 앞까지 배달해주겠다. 아니면 여기서 픽업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룰루레몬의 대표적인 옷은 결국은 레깅스 아니에요. 그쵸. 여성 목 위주로 운동할 때 입는 건데요. 지금은 많이 일상화된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길에도 많이 입고 다닙니다. 특히 봄, 여름 이거 많이 입고 가을에 많이 입고 다니는 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불과 4, 5년 전입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그런 걸 입고 다니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보다가 뭐 며느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남사스럽게 그게 뭐냐는 얘기를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걸 인기 있는 걸 갖고 많이 인기 있다 보니까 사다 주면 안 입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입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이 됐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들 룰루레몬의 쇼핑백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이템까지 돼갖고 많이 그걸 갖고 다니는 분들이 또 아무 일 없이 갖고 다니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제 히트 상품이 된 거 바로 그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그런
어떤 트렌드나 이런 시각이 바뀐다는 거죠. 앞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앞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위에 그림이 그 남성용과 여성용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그림이거든요. 이 초록색이 당연히 여성용 시장이고요. 네. 파란색이 남성용 시장인데 물론 여성용 시장 훨씬 크죠. 아직까지는 큰데요. 아래가 이제 남성용인데요. 최근에 같은 기간에 2018년부터 최근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여성복은 21%가 늘어나고요. 연평균으로요. 남성복은 30.6%가 늘어나면서 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남성들 운동하는 분들은 완전 레깅스 같은 안 입지만 보통 여러분 나이키나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편한 옷들 입지 않고 있죠. 뭐 재킷이라든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제가 일부 보긴 했지만 겨울에 있는 그런 큰 파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롱 재킷 이런 것들이요. 예, 예. 그런 것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렇죠. 여성용, 남성용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장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월가 시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 네. 시각이 최소한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시티그룹은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점유율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CEO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한 걸 보면 미국에서요 4분기에 여전히 뭐 경기가 슬로우하다 소매 판매가 어쩌다 하면서 그 4분기요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성인용 운동복 시장이요 운동복이라는 걸 쉽게 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할 때 입는 옷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성인용 운동복 시장이 작년 4분기에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슬로우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지금 룰루레몬은 점유율이 우리 2.3%포인트 늘어났다고 와, 얘기했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제품의 인기를 여러분 있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거보다 더 좋고 더 새로운 브랜드 많이 있죠. 예.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경쟁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유명한 거 있어갖고 그 제품 나면 줄 서서 보는 걸 저도 동네에서 본 적 있거든요. 그 백화점 있는 데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압도하는 점유율은 분명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룰루레몬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있었던 이전까지의 흐름이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해낸다니까라고 확실히 좀 입증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향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네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다시 출발할까요? 드디어 반도체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에 큰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사이클 저점이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런 징후를 상당히 좀 밝혔죠. 그런 것 사실 같아요. 예.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때문에 주가가 나름 크게 좀 반등했다. 맞습니다. 7%나 오늘 예. 올라갔는데요. 주당 이익은 뭐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쇼크의 실적이 났습니다. 네네네. 예상을 훨씬 넘는 2배를 넘는 주당 손실이 났고요. 매출도 딱 못 맞춘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앞선 룰루레몬과 정반대죠. 매출 자체가 53%가 줄어들었고요. 또 주요 제품도 5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총 손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현재 진행된 건 3분기인데요. 3분기 가이던스도 좋으냐? 3분기 가이던스도 썰렁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당 손실도 1.58달러의 손실이고요. 매출도 37억 달러이기 때문에 37억 달러면 지금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하는 예. 거고요. 특히 이제 재고 수준이 기대된다. 지금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글로벌 이제 반도체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좀 개선되고 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사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굳이 좋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아, 그런가 보네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우리나라 투자가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는 뭘 하냐면 이걸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쉽게 해서 쏙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세비체 그렇죠. 예. 그런 쪽에 몰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굳이 이런 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 물론 정말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림을 한번 이 이익 구조나 매출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주 썰렁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지금요. 다만 이제 꿈과 희망을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매출이고 아래쪽이 다 적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하더라도 비용에 대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D램이라든가 난드에 대한 전체 매출보다 훨씬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그래요. 판매 비용 그런 것들이 있고 원가는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매출. 네네. 그것도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적자지만 꿈과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월가에서도 한 7것 정도가 목표 주가를 올린 것들. 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꿈과 희망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작년에 워낙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에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비해서는 슈퍼갑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갑이 여러분 다 아시는 ASML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ASML이라든가 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를 여러분들 그나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한미 간에 가장 관심 있는 것과 IRA 법안도 있었고 또 하나 칩 액트에 갖고 그런데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 가서 뭐 투자 더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죠. 보면. 예. 투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하면 말로만 투자하면 뭐합니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장비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장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장비가 다 어디서 오느냐? 그런 데서 큰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ASML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들은 이미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연초 대비 플러스 날까 막 이렇게 하던 건데 그건 상당히 좀 플러스가 나 있으면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그 반도체에 관심 있으시면 물론 속스 같은 세배짜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코멘트할 거 없겠지만 반도체 쪽에서 진중하게 한번 해보실 분들이라면 그 연초 대비 좀 이미 좀 먼저 좀 위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확실히 자리 잡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들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종이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이런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가면 아마 국내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요. 네. 장비나 소재 부품 업체들이 확 올라갈 찬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모르지만 미국 주식이 일반화돼 있고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오전 10시부터 바로 시간에 끝나면 바로 또 정규 우리나라 낮에도 막 거래를 시키는 그렇더라고요. 거가 한 10군데 정도 증권사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거래하는 증권사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와 달리 지금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뭐 새벽 3시 안 일어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에서 탑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다.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정적인 거다. 뭐 물론 투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반도체 장비 소지만 해도 되겠지만 진정한 투자자, 장기 투자자는 그런 쪽에서 좀 스타디를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깨웠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들이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이 완전히 턴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가이던스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 오히려 다른 쪽을 한번 볼 때가 아닌가. 특히나 3대 장비 업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들 주가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투자의 마인드를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허쉬입니다. 허쉬만한 방어주 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웰스파고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허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고요. 뭐 매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이퀄 레이트까지 살짝 좀 올렸더라고요. 2024년까지 긍정적 EPS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어주가 내년까지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건데 이런 방어주 찾기 쉬울까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늘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주가가.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면서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폭발적인 주가의 등락을 원하시는 분명히 있죠. 예. 짧게 매매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면 반도체 3배짜리에 몰려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건 일단은 투자의 목적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잘 익숙하고 여러분들도 소비를 하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룰루레몬은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옷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얘기하고 그럼 난 안 입는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여러분들 초콜릿을 좋아하시고 초콜릿의 수많은 브랜드, 허쉬뿐만 아니라 알게 보면 수많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꾸준하게 매출 뭐 이 배당 주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진짜 고객을 주주를 위한 마음을 하면서 우리가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주 친화 정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발행 주식 수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주가 떨어질 수는 있죠. 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토닥거리면서 위안을 줄 때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 때 약간이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허쉬 같은 주식의 매력이라고 되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초콜릿은 난 안 먹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도 있고 그래서 뭐 안 드시면 계실 텐데요. 그것도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몬델레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몬델레스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몬델레스는 쉽게 얘기해서 리치 크래커가 있고요. 과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오레오라고 하시죠. 오레오를 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몬델레스 주식도 지금 허쉬 주식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상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브랜드들이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그 MDLZ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심볼을 MDLZ, 예. 몬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이 차트 나오는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뭐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고 리치 크래커 좋아하시고 정말 오레오는 진짜 남녀노소 특히 학생들 그럼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 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쉬와 몬델레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을 드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일단 인사이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인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주 분석. 사실 어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리스크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네. 오늘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주거용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냥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변수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금리 같은 거죠. 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이 모기지 사업 제도는 활용하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내리고 되면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슈가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공실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한번 얘기 듣고 한번 가봤더니 진짜 텅텅 비어 있는 거가 가로수길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큰 길가에 빈 가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로수길에 메인 스트리트에 빈 가게들이 많아요. 네네네. 빈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대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나 이런 1, 2층 같은 데 많이 텅텅 비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앞에 사는 대학교 앞에도 드문드문 지금 빈대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연대 신촌 로타리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도 공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실이 높아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한 3주 전에 한번 한 달 전에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사무실의 점유율인데요. 점유율을 제가 반대로 보면 공실률입니다. 저게 이제 점유율이 지금 5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회복돼봤자 팬덤계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의미는 하이브리드 워킹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 다 하이브리드 워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만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있으라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무실을 공유시키려고 그러겠죠, 자꾸. 그 사람이 매일날 나오지 않은데 비싼 사무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는 사무실이 꽤 많다는 것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는 게 많으면 임대료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그런 자재나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겠고 어떤 사업용을 위해서 어떤 부지라든가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 더 마이너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US 뱅크라든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 블랙락 같은 경우 그런 데서 JP 모건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그런 리츠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된 거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리츠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거. 물론 자기네가 진짜 부재를 가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가 보시면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 같은 것도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그린 부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매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장에 대한 갖고 있는 것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임대 줄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거 있고 수많은 리츠 회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츠가 많은데 리츠를 제외하고는 캐터필러 같은 거가 이들이 분류한 겁니다. 이들이 분류한 거가 되겠고요.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최근에 투자 의견을 또 목표 주가를 내리고 투자 의견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CBS 헬스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워낙 매장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리츠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미국에서 대도시의 가장 핫한 도시의 소위 사무실용 오피스 빌딩용 리츠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이제 그 프로퍼티거든요. 보스턴 프로퍼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보이던 다음부터라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너무 리츠 같은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리츠는 정말 어떤 투자 대상을 투자했는지 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뭐 사실 이쪽으로 전이가 되면 안 되겠죠. 막아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출도가 큰 기업들은 굳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나갔던 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